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께 건강 솔루션을 전해드리는 TV닥터 처방전 이승재입니다.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질환, 근감소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박주원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나이가 들면 노화가 진행되잖아요. 네. 그러면 당연히 좀 기력도 떨어지고 근력도 감소하고 이게 자연스럽게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질환이라고요? 네, 근감소증은 골격근의 기능 저하가 가속화되는 진행성 질환으로 낙상, 일상 기능의 저하, 노쇠,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어 질환으로 볼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올해부터 질병 분류로 포함되었습니다. 근감소증은 근력의 약화로 보행 속도의 저하, 일상생활의 어려움, 전반적인 신체 기능 저하를 동반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계의 각 나라들은 근감소증이 건강 수명을 위협하는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예방, 치료, 재활이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대체 얼마나 근육이 감소해야 이거를 정상적인 게 아니라 비정상적인 근육 감소로 볼 수 있을까요? 병원에서 사용하는 DXA라는 촬영 장비를 사용해 사지 근육량을 측정하게 하는데 젊은 인구의 표준 집단과 비교하여 마이너스 2.5 표준 편차 이상 차이 나는 경우를 비정상으로 판단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여성 중 많은 분들이 근육량이 적고 개인 간의 편차도 커서 근육량만으로는 비정상적인 근육 감소를 판단하기엔 어렵습니다. 따라서 기능적인 면이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육량도 체크하지만 기능적인 면에도 집중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는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감소증이 생기면 몸에 나타나는 증상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환자분들이 병원에 찾게 되는 가장 많은 이유는 걸음걸이 속도 저하, 움직임 둔화, 앉았다 일어서기가 힘들어짐, 하지 무력감과 피곤감 등입니다. 근육이 우리 몸에서 움직임을 만들고 자세 유지, 포도당 저장, 골밀도 유지를 위한 자극, 정맥순환, 혈액 저장, 체온 유지 등을 담당합니다. 근감소증이 있다면 근육이 담당하는 모든 기능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대부분의 근감소증은 주로 근력과 밀접한 영향을 갖는 근육의 감소로 인해 근력이 지구력에 비해 더 감소하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네, 근육이 참 많은 역할을 하고 있네요.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면 근감소증을 신경 써야 할 고위험군이 있다면 어떤 분들일까요? 네, 근감소증에서 75세 이상의 고령과 당뇨, 심장, 폐, 신장의 만성질환, 호르몬 질환 등은 중요한 위험 인자입니다. 당뇨병 노인의 근육량은 정상 노인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어 있어 근육량 감소로 인해 당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암 환자의 근감소증은 사망률을 증가시키며 항암제의 치료 독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근감소증과 관련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사연을 잘 들어주시고요. 그에 맞는 처방 내려주시면 됩니다. 네.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운동하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에 근육이 하나도 없고 탄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른바 이 물렁살인데요. 그런데 얼마 전 TV를 보다 보니까 근육이 없는 게 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거나 물건을 잘 못 든다거나 자주 넘어진다거나 이런 증상은 없거든요. 단지 근육이 없을 뿐인데 이런 저도 근감소증이라고 해야 하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이거 저도 좀 궁금해요. 원래 좀 근육량이 적은 것 같은 사람과 정말로 근감소증이 일어난 경우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사연 주신 분의 경우는 근육의 절대량이 많이 부족해도 힘은 정상이고 걷기 등 신체 활동에 문제가 없다면 근감소증은 아닙니다. 하지만 개인의 근육량은 20대 후반의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서서히 감소하기 때문에 현재 근육의 절대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돼 향후 근감소증으로 진행할 위험은 높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만성질환이 동반된다면 그 속도는 더 빨라질 수 있으므로 근육량 유지를 위해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단백질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렇군요. 20대 후반부터면 정말 빨리 관리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근감소증은 어떻게 확진할 수 있나? 그 진단 방법이 좀 궁금해요. 네, 확진은 병원에서 근력 측정, 신체 기능 검사, 근육량 측정을 통해 하게 되고 세 가지 모두에 문제가 있다면 중증 근감소증으로 판단합니다. 병원을 방문하기에 앞서 개인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종아리 둘레 측정, 근감소증 자가진단 설문지를 통해 선별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선별 검사에서 이상이 발견된다면 악력 검사나 의자 일어서기 수행 검사를 시행하고 여기서 이상이 발견되면 근감소증 의심 단계로 간주하고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되는 종아리 둘레의 경우는 남자는 34cm, 여자는 33cm이며 보행 속도는 1초에 1m, 의자에서 앉았다가 일어서기는 5회 반복 시 12초 이내, 악력의 경우는 65세 남자는 26kg, 여자는 18kg입니다. 네, 보시는 분들께서도 종아리 둘레나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나기 악력 이런 걸로 혹시 모를 근감소증인지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근감소증 진단을 받게 되면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현재 시점에서 근감소증의 약물 치료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방과 치료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운동과 영양요법입니다. 근력 강화 운동을 일주일에 최소 2회 이상 시행해야 근육의 크기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육량 증대를 위해 적절한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노인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이 근육량, 근력 및 신체 기능과 연관되어 있으며 혈중 알부민, 트랜스페린 수치 등을 통해 현재의 영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운동 그리고 영양요법이 좀 특히 중요하다고 해주셨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얼마나 되는 양을 먹어야 되나요? 일반적으로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 환자에게 추천되는 하루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1에서 1.5g입니다. 몸무게 60kg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약 60에서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며 이는 삶을 달걀로 계산 시 약 10개 정도이며 단백질이 풍부한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안심으로 환산하면 약 300g 정도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 부전이 있을 경우 과도한 단백질의 섭취는 신장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코너는 OX 퀴즈로 알쏭달쏭 긴가민가한 건강 속설을 올바르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선생님, 문제 내주시죠. 네, 첫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근감소증에서 예방은 50대가 적기다. 네, 50대부터 예방하는 게 적기다. 저는 조금 더 일찍부터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O입니다. 아, 5군요? 네. 네, 그래서 좀 설명해 주시죠. 근육량과 근력은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증가하기 시작해 20대 후반에 정점을 찍고 유지되다가 40, 50대를 기점으로 눈에 보이는 근력과 신체 수행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50세부터는 근육량이 매년 1에서 2%씩 감소하게 되며 80대가 되면 전체 근력의 절반 정도가 감소하게 됩니다. 따라서 50세부터는 근감소증에 대한 인식을 갖고 근력 감퇴 현상이 느껴진다면 이 시기에 영양과 운동 관리를 하여 근감소증의 진행을 늦추거나 개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50대라고 전혀 늦은 게 아니고 이제 시작하면 되는 거네요. 50대 이상이신 분들도 잘 드시고 운동도 시작해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문제 주시죠. 근감소증에는 동물성 단백질 섭취가 더 좋다. 동물성 단백질이냐 뭐 식물성이냐 그거에 대한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장단점이 있는 것 같거든요. 정답 X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답은 X입니다. 아, X군요. 근데 자세히 왜 그런지는 모르겠거든요. 네, 충분한 단백질이라면 모두 좋습니다. 소고기, 돼지고기와 같은 동물성 단백질뿐만 아니라 콩과 같은 식물성 단백질도 도움이 되는데 동일 무게를 비교할 때 소고기보다는 오히려 대두의 단백질 함량이 높으며 장내 흡수율도 식물성 단백질이 좋습니다. 식사를 통한 단백질 섭취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단백질 파우더 또는 단백질 함유량이 높은 두유, 요거트 등 음료를 통해 영양 보충을 하는 것도 추천될 수 있습니다. TV닥터 처방전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근감소증 환자는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을 차지합니다. 주변에서 흔하게 겪고 있는 문제이며 단순한 노화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질환의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근감소증이 있는 노인 환자의 신체 활동과 영양 상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규칙적인 근력 운동과 적절한 단백 섭취로 근육량을 증가시켜 건강 수명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유익한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TV 닥터 처방전 다음 주에 만나요.